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용할지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썩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이 좋지 못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내년에도 이 힘들 경제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계획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기사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기업 구조 조정과 어지러운 전국의 서민 경제는 늪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년이면 좀 나아질까라는 기대치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대치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내년 경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뭐 내년 경제가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네. 지금 내년도 저희가 원래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3%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 여건을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이건 낮춰 잡아서 지금 2.6% 성장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예. 그 내년도는 올해보다 수출 여건은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약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외 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통상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더 우려스러운 건 이제 내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수출 부진을 지금 내수가 좀 보완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비라든지 건설 투자. 근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할 것 같아서 정부는 하여튼 올해 수준의 성장 한 2.6%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0조 원 수준 이상의 어떤 재정 보강과 정책 금융 보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지 수출에 있어서 여러 대책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 성장 목표는 저희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요즘에 일자리 부족, 그중에서도 이제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도 참 큰 고민거리인데 좀 반가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아직 이제 지금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국가 지자체 공무원 한 4만 명 그리고 공공기관 2만 명 합쳐서 한 6만 명 이상을 공공 부분에서 신규 채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밝혔고요. 예. 이렇게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들 큰 그림의 나라 사정, 수출, 대내 경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개개인의 어떤 가정들은 네. 내가 당장 살기 어렵다 이런 네,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합니다. 특히 맞습니다. 이제 채무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굉장히 큰데 돈을 빌린 취약 채무자가 빌린 돈이 79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인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정부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한 3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증가율을 좀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예. 이제 올해 보면은 가계부채 전체적인 우리 증가율이 한 10에서 11% 정도 됩니다. 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이걸 한 자리 숫자로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증가세를 주도했던 게 집단대출하고 제2금융권이거든요. 네. 그쪽에 여심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증가세를 안정하겠다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내용 질적으로 볼 때 이제 아무래도 고정금리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분할 상환 대출이 조금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제가 은행권에 대해서도 저희 목표 비율이 있는데 상향 조정을 하고요. 예. 제2금융권에도 이걸 갖다가 계속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서민 정책 자금이라든지 중금리 대출 그래서 내년도에 한 2.3조 원 정도 지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세는 어때 왔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추세가 지금 한 1,300조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매년 한 10에서 11% 정도 증가를 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좀 질적으로 아까 고정금리 대출이라든지 분할상환 대출로 그걸 확대해 나가면서 예. 전체적인 규모는 좀 연착륙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증가세를 안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부동산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집값이 갑자기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대책도 정부가 마련을 했는지요? 네, 내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입주 물량이 이제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얘기를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세에서 그래서 집을 사시는 분들의 그 한 40% 정도가 전세에서 전환이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세하고 매매가 비율이 한 74% 되기 때문에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환 수요는 충분히 있고, 예. 그다음에 아직도 금리는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저희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지역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런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위축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LH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1만 호 이상 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환매 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 안정 장치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전해드린 속보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사실 결혼 기피하고 아이 안 낳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력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올해가 이제 혼인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출생아 수가 지금 굉장히 사상 최저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정부에서는 요번에 그 서민 중산층 근로자, 그러니까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혼인세액공제를 이제 신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인세액공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그 50만 원이고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걸로 해서 뭐 혼인을 하시게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그 혼인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해 줌으로써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한다.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이 부분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2월 달에 국회에 빨리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한 그런 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노인의 기준을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혼란이라던가 좀 네. 어떤 아쉬움들, 어떤 논쟁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감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예. 이슈입니다. 지금 노인 기준이 이제 65세 보통 하는데 이게 1964년도에부터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고령화가 진행되고 예. 그다음에 실제 지금 은퇴 연령이 70세를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정부가 하는 취업 지원 대상에는 64세까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이런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네. 대한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갖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사회적인 어떤 논의를 해보고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문제 제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요즘에 뜨는 어떤 상가들 뭐 연남동이라든지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막 만들어 놓으면 네. 갑자기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임대료 확 올라가서 정작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궈놨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네, 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막기 위해서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제 자율적으로 협약을 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5년인데 이걸 10년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합의를 하면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예.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거든요. 근데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면 지자체에서 이제 표준 조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좀 이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예상보다 속도가 좀 빠르다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가치가 급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화가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 있는지. 네,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그 증권 자금 움직임을 보니까 오히려 뭐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이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뭐 대외 자산도 그냥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외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옛날 외환위기나 그다음에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건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 정부는 그 유관기관 공동으로 거의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그 외환 거시 건전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